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경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도가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경매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야 합니다. 낙찰을 받고 기쁜 마음도 잠시. 명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명도 대상자와 만날 생각에 낙찰을 받기도 전부터 걱정부터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안의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과 함께라면 어렵기만 하던 명도가 즐거운 명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별 명도 상황 분석 연습부터 상황에 맞는 화법 및 발성 훈련, 그리고 적절한 법적 처리 과정을 몸에 익힘으로써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히 날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명도를 즐겁게 바꿔드릴 도기안의 명도 화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 협회장이 직접 상황별 대처 방법을 가르쳐드림으로써 명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효율적인 명도 화법과 스킬을 배우고 법적 처리법도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강의입니다. 명도가 어렵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도기안의 경매왕의 도기안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날이 맑고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낮에 어떤 교육생이 오셔가지고, 낮술이죠. 폭탄주를 한 석 잔 정도를, 아까 한 1시 정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밖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햇살이 굉장히 더 눈부시더군요. 일부러 이렇게 더 눈부신 햇살을 보고 싶으면 술을 좀 마셔야 되나? 라고 혹시 어떤 착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었습니다. 오늘 날이 아주 좋고요. 이제 가을이 완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낮 햇살이 좀 뜨겁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누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사장들하고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녹음을 못할 것 같아서 그동안 이제 제가 좀 바빠서 답변을 못 드렸던 메일 하나하고, 팟빵에 올려놓으셨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메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메일을 보내고 방송으로 답변을 받았던 누구누구입니다. 최고의 가정을 들으려다가 마음을 바꿔서 PT 교육을 받고자 열심히 몸을 팔고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경매만 할 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경매만 할 날을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방송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좀 민망하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제 경력이 좀 의아하기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 설명드리자면, 컴퓨터를 다루는 것에 부담감이 없어 PC 조립을 하는 거 하루에 10대 이상을 조립한 것 같습니다. 몸 쓰는 것보다 전화로 컴퓨터 관련 장애 처리가 편하다 판단되어 전화 상담원 또는 텔레마케터, 제 주변에 텔레마케터로 억대 연봉자가 있었기에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일하며 모았던 돈 전부를 모아 무작정 유학을 가보고 6개월 만에 학비를 내고 자동차를 사니 전부 다 소진되어 그 후로 해외에서 1년 반 동안 설거지부터 해서 요리사 겸 직원관리 매니저로 일하다가 한국인 사장에게 사기를 맞아서 귀국하게 되었고, 대학 전공을 살려서 프로그래머 2년 정도 흘렀을 때 월급도 못 받고 퇴사하였고 간간히 들었던 협회장님의 팟캐스트를 집중적으로 듣고 메일을 보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엄청 고단한 인생을 사셨군요. 예.
이렇게 뭐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이리저리 많이 해보시기도 하셨고, 그다음 뭐 해외에 가서도 또 일을 할 정도로 이제 배짱도 좀 있으시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엉뚱한 땅을 열심히 팠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린 부자 마인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드문드문 일하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도 처음부터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는, 금덩어리가 매장되어 있는 곳 위에서 파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지, 단지 열심히 어떤 땅을 팠다라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어떤 돈이라는 것은 부지런한 행동과 현명한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나 하는 일에는 큰 돈이 없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마를 하러 가도 배당이 엄청나게 높은 것은 주로 뭐냐면 희귀한 말들이, 즉 1등이나 2등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말들이 들어올 때 배당이 커지지, 누구나 다 인식하는 1, 2등의 말이 들어오면은 배당이 극단적으로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자라는 어떤 단어가 싫고, 부자라는 어떤 그 개념, 부자라는 어떤 삶의 그림이 그려지기가 싫다면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그런 어떤 모양을 취하고 싶고 그대로 살고 싶다면 분명한 것은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것을 즐겨 선택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 솔직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걸 입 밖으로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좀 드물 뿐이죠. 그죠?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엄청 신기한 얘기가 없습니다. 예. 자, 월급도 못 받고 퇴사를 하시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인생을 사신 것 같으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협회장님께서 직업이 불안정하여 40 초반에 직업을 바뀌어야 될 계기가 된다면 하루빨리 관두고 경매에 올인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었고 경매의 기억자도 모르지만 그런 제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아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올인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주마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경매 비법을 까발려주마 책을 각 2회독 했으며 10번씩 읽어야 한다고 책에서 보아서 10번은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매 검색 사이트도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알토란 강의도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제 우둔한 생각으로는 이것이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를 한 건에서 3건 한다고 해도 밥 먹듯이 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경매가 아닌 직업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직업이 불안정하여 40 초반에 직업을 바꾸어야 할 계기가 생기면 빨리 관두고 경매에 올인하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직업이 불안정해서 또 다른 직업을 선택을 40 초반에 한다면 경매를 직업으로 삼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경매를 직업으로 삼으라는 얘기하고 지금 질문을 해주시는 분께서 하고 있는 책을 각 2번 읽었고 10번 보려고 하고 사이트도 보고 있고 강의도 들으려고 한다. 요 얘기하고 직업으로 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요 정도는 최소를 해야 한다라는 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께서는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는데요. 최소를 하는 겁니다. 최소. 투자자로서 최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한 것은 직업으로 하시란 얘기죠. 자, 다르죠? 직업으로 하는 거하고 투자자로서 최소를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투자자로서 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다른 직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하수라서 조그만 미풍에도 흔들리고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예, 궁금한 거는요, 저한테 늘 이렇게 물어보시면 상담을 제가 해드릴게요. 주변 사람에게도 경매를 권해보기도 했고요. 협회장님 강의도 들려줬습니다. 저는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랬다 이거죠. 돌아오는 대답은 정신 차려라 였습니다.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제게 그런 동력자가 없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그런 동력자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늘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화분에 물은 잘 줘요. 화분이 뭐 일주일에 몇 번을 물을 마셨냐, 또는 화분은 햇빛 속에 있어야 잘 자란다, 어쩐다 저쩐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는 건 봤어도 자기의 어떤 자식들이나 자기의 어떤 지인들에게 그런 노력, 또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게 식물, 즉 화분을 옮기듯이 화분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햇빛 쪽으로 옮겨 다니는 건 잘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항상 응달 속에서 산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교육비하고 학습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까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분은 잘 고쳐요. 잘 키우고 그런 모순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애나 지금이나 저를 도와준 사람이 그렇게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아쉬웠기 때문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은 저하고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더 비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경매를 권해봤다라고 하시잖아요. 예, 경매는 명검과 같다라는 부자 마인드 책에 있죠. 잘 들고 사람을 전쟁에서 잘 죽이고 나를 적군의 칼날에서 잘 보호하는 명검과 같지만 그 명검은 결국은 소나기에 힘이 있어야지 드는 것이고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만 명검을 휘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 초짜들, 지금 경매를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고 경매를 사랑하지도 않고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경매를 권한다고 해서 어떨까요? 들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돈 버시면 됩니다. 제가 늘 하는 거지만 경매를 가르치고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무료 알토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이 있는 자들, 들을 사람만 와서 듣는 것이지 제가 쫓아다니면서 하는 건 크게 없죠. 요 방송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외부하고 연결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지금 이런 어떤 안 되는 거를 당연히 안 되게끔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부모님 집은 서울 중랑구 목동이고요. 30평 정도 되고 평당 1200 정도 있습니다. 용자는 1억 정도 끼었고요. 성북구 정릉에서 14평짜리 빌라가 한 채 더 있고 시세는 1억 2천 정도입니다. 정릉에 있는 집은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정릉 집이 팔리면 졸라서 7천만 원을 받아서 경매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밥 먹듯이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 밥 먹듯이 투자하는 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경매로 사업하는 길인데, 경매로 사업을 하시려면은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죠?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잘 보시면 경매 투자자는 돈을 벌지만 경매 컨설팅을 해주는 사장과 직원들은 돈을 못 법니다. 겨우 푼돈 벌어서 그달 사는 노무자와 같이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경매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고 컨설팅과 자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컨설팅 하는 사람이 자기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경매 교육한 사람들은 또 경매 컨설팅 투자를 못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큰 돈을 버시려면 경매로 사업을 하셔야 되고, 단지 경매 투자만 하게 되면 직업으로서는 정착이 절대 안 됩니다. 금방 끝나버리죠, 돈은. 그래서 반드시 경매 사업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직업을 바꾸려면 40 초반에 직업을 바꿀 계기가 있다면 빨리 바꾸십시오. 올인하십시오. 라는 얘기는 경매로 직업을 바꾸세요. 이 말입니다. 사실은 경매로 직업을 바꿔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데 경매를 직업으로 바꿔서 성공한다는 것은 곧 저희 협회 입장에서 보면 경매 지사를 차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보면은 경매 컨설팅 쪽으로 종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경매 컨설팅 쪽에 종사를 하시게 되면 어떤다 그랬습니까? 어떤다 있죠? 경매 컨설팅 쪽으로 종사를 하게 되면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매 컨설팅 쪽에 종사를 해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자기 걸로 투자를 계속 겸해가는 것, 요 두 가지 길이죠.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모델이고 하나는 경매로서 회사의 오너가 되는 길,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출을 해 보시면 경매를 교육하는 사람은 늘 제자리고 늘 카페나 운영하고 앉아있고 자기 사옥도 없고 회사도 없고 경매를 컨설팅해서 건물 세웠다는 놈은 또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어떤 사실들인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평생을 걸고 하겠다고 하면은 경매 회사의 오너가 되든가 아니면 경매를 컨설팅을 배워서 하시면서 그쪽에서 수입이 나오면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든가. 그런데 문제는 경매 컨설팅은 아무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이 되게 가난합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행색이 초라합니다. 그래서 경매 컨설팅으로 성공하려면 경매 사장과 같은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만 가능하다는 거. 그것만 설명해도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크게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말씀 드린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밥 먹듯이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 짧으면은 서너 달, 길면 1년 안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 돈은. 그래서 거의 회수해서 또 해도 1년 반이면 다 없어져요. 그쵸?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직업을 찾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직업에 매진을 해서 또 경매를 벌이게 되고 참 이게 경매가 좋은데 이거를 겸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벌게 됩니다. 이거 동시에 하게 되면. 그리고 경매만 하시면 반드시 돈을 법니다.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상담은요. 제가 이제 이게 우리 팟빵이라고 하죠. 팟캐스트 인터넷 홈페이지인데 팟빵에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글을 한번 남기셨죠. 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명강의에 토가 나올 뻔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기를 그럼 피가 나도록 뛰어라라는 얘기도 토가 나오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까지 하라. 가랑이가 찢어져서 피가 나기 직전까지 투자하라. 융자를 껴라. 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실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는 뜻을 알 건데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매 바닥에 들어오는지. 그래도 경매는 그래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경매 바닥이거든요. 주식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요청하셔서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도기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경매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오로지 독학으로 혼자 하고 있는데요. 경매 물건을 뒤질 때 재미있긴 한데 좀 외롭네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 걸어가는 것이고 내가 파산이라도 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면 부모 외에 누가 내게 월 1,000원씩이라도 줄까 하는 마음으로 재테크를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투자 시 또 인생에서 고독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다른 질문은 저는 유튜브로 선생님을 알게 되어서 전월세를 잘 내는 법, 집수리 편에서 방송이 끊어진 것 같아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켜야 할 물건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서 제 물건을 제일 잘 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메일로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이거는 뭐 한두 마디면 끝나기 때문에 말씀을 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인데요. 투자할 때 인생에서 고독할 때는 어떡하나요? 예, 이 고독이란 게 아마 주변에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많이 없거나 돈을 대줄 사람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길은 외롭죠. 그리고 또 님이 버는 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신 님께서 또 돈을 벌면은 어차피 본인이 쓰고 본인 위주로 편성해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는 길에 있어서 남이 돕지 않는다고 고독할 필요가 없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내 본의로 쓰면 되는 것이니까 그 또한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고독할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고독하지 않도록 원래 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길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해법으로는 어떤 이제 모임 같은 거를 가입하면 좋은데 자기 수준보다 낮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더더욱 고독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룹을 형성하거나 이런 데에서 활동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혼자 있는 게 좋지요. 자, 그리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투자하고 독학하는 것은요, 위험한 방식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혼자서 해서, 저도 혼자서 했지만 남이 혼자서 하는 걸 왜 막느냐. 예, 혼자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질문을 올려주신 분께서도 그런 극소수에 들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어떤 질문자의 어떤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극소수가 아니라고 전제를 깔고 상담을 드리자면, 혼자서 하는 건 위험하다. 여기까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월세를 돌려야 된다. 요거는요 간단합니다. 일단은 생활정보지에 많이 뿌리고요. 부동산에 곳곳에 전화를 다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관리를 하시고 전화를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물건보다 빨리 나가고자 한다면 부동산 업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돈을 좀 더 드려야 되겠죠. 중개수수료를 좀 더 줘야 될 것이고 월세로 빼야 되는데 조금 더 빨리 나가고자 한다면 월세 수준을 낮추면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한 이치인데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인터넷 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부동산 한 10여 군데 이상을 이렇게 뿌리시면서 부동산 업자나 기타 다른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충분하게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궁금증이 더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권해드리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